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현재는 결혼한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혹시 피부양자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저도 내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 70만 원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알베르토 선생님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의 노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세금을 떼고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분할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100%의 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연금 소득의 과세 대상은 2022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22년 이전, 즉 198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2002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는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에 2002년 1월 이전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 이후 소득에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의뢰인의 남편께서 다음 달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 100만 원 중 40만 원은 2002년 1월 이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0만 원이 2002년 1월 이후의 것이라면 6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한 과세 금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 즉 가입 시기, 가입 기간, 보험료 수준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월 2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소득세가 2만 원 정도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좀... 그런데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이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은 기본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합산소득에 반영하지만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은 연간 1200만 원이고 아내가 내년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 70만 원은 연간 84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연간 합산소득 2040만 원은 피부양자 소득요건 2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 계산되므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시다면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피부양자 선정 기준은 부부 각각 산정되므로 피부양자 신청 전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배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때문에 3년 후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3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하고,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42.6%까지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유독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에만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시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을 초과해서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당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2023년도 기초연금 월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2023년 예상연금 기준액 32만 1,950원에서 남편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한 연계감액으로 10만원 정도 감액하면 20만 1,950원이고, 여기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17만 7,560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아내분은 연금 기준액 32만 1,950원에서 국민연금 70만원에 대한 연계감액으로 7만원 정도 감액되면 25만 1,950원이고, 여기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20만 1,560원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내년에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될 경우 매달 25일 37만 9,120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부부감액까지 감액하고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의무가입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다니. 참, 아무튼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적용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절차는 근로소득 과세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 중에는 비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2002년 1월 이전에는 소득공제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